오늘 MBC 뉴스회전 TV 방송 갔다가 음, 김봉기 교수 대타로 사건 반장 잠깐 대타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떴길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다시 예, 지금 녹화를 합니다. 정범식 씨입니다. 이름이 정범식.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하청 노동자입니다. 정범식 씨는 샌딩공이라고 해서 그 선박 표면의 도장, 그 선박 표면에 그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철판에 있는 녹을 없애야 돼요. 그 이물질을 없애려고 하면 그 이 녹을 제거하려고 하면 강한 압력으로 저기 모래가루, 샌딩, 모래가루를 분사해 갖고 녹을 닦아내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건데 10년 차 베테랑 샌딩공이었습니다. 이분이 2014년 4월 26일 오전 8시 현대중공업 그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목이 매달린 채로 그 샌딩 고무옷에 발견됐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산재율이 높습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처럼 이 하청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 작업 굉장히 위험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운 날 그 조선소에 그 이 저기 방호복 입고 이 고압 호수로 막 하는데 땀은 비 오듯 하는데 근데 이제 위험하죠. 왜?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죠.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호수가 막 그 엉켜지기 쉬워요. 근데 그 호수로 엉켜지는데 이제 작업하다가 샌딩 압력이 강하는데 실수로 이제 뭐 어떤 것이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계 고장, 샌딩기 리모컨이 고장이 나갖고 그것이 이제 그 호수를 관통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새 갖고 샌딩 그 모래가루가 눈에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심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작업장을 끄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꼬여진 호수에 이게 뭐 걸려갖고, 잘못 뒤지니까 또 붙잖아요. 조선소. 그러니까 딱 걸려갖고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고사죠. 아주 전형적인 인재에 의한 사고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중공업이 산재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당 그 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자살로 처리했어요. 왜? 자살로 처리한 이유는 전날 부부싸움을 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가 있다. 정신과 진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우울증 정도. 사실 일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에 이 일이 벌어지고 하도 억울하니까 이제 이분 부인이나 이 가족들이 또 이 하청 노동 관련된 지역의 이제 노동 운동 단체 같은 데서 사실 굉장히 억울하다. 이게 자살로 처리되면 산재 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자살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경찰은 자살을 처리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경찰은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그 회사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제 궁금한 이야기 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죠. "어떻게 보시냐?" 전 딱 봐도 '아이 이거는 자살이 아니죠. 이건 사고사죠.' 실험까지 했어요. 실제로 스튜디오 가서 실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 정범 씨 몸무게인 상태의 이 사람이 그 줄이 걸렸을 때 어떻게 목이 탁 걸리는 거 이것까지 몇 번 실험을 해서 그 방송 내보냈어요. 저 말고도 탐사 보도 몇 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울산 경찰 거기가 예
울산경찰이죠. 거기서도 거기에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실험을 하자. 중립적인 사람들." 근데 인제 그냥 경찰에서는 자살로 처리. 이거는 어떤 그 타살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처리하고 검사가 이렇게 종결해 버리면 끝이에요. 너무 억울하죠. 결국은 그래 갖고 이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근데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 서울고등법원 행정오부 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님께서는 어 지난 14일 그저께죠. 정범식 씨가 샌딩기 리모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샌딩기에 분사된 그리트, 모래가 눈에 들어간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다가 바닥에 말아 놓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서 실족해서 목이 메어 사망하는 사고사다. 업무상 재해다. 그래서 어 산재 처분을 해라. 사실 이건 행정소송이에요. 이 재판부는 이 정범 씨의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신의 자각구역과 떨어진 동료의 자각구역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없고 또 배우자와 통화도 했고 일상적 대화도 그 동기도 없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목을 이렇게 매느냐. 이거는 사실 제가 그 탐사보도팀이랑 실험했을 때도 다 검토한 내용이고 이거를 그리고 이 매듭 거기에 이제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그 담당 경찰이나 경찰서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욕이 지금 막 나오지만은 욕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살로 그리고 또 그 매듭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자기 그 호수로 매듭을 지었으면은 그 매듭을 짓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조작 흔적도 있었고. 참 그걸 봤을 때 너무나도 그때 제가 같은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그걸 그렇게 수사한 그 경찰관들 참 답답하고 '야 저 따위로 수사해 가니까 욕을 먹지.'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뭐냐면 이게 혹시 현대중공업이라는 데서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서 경찰에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았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뭐 압력을 받았고 얘기는 근데 경찰의 정범신 씨에 대한 자살로 판단한 것은 이것은 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황 증거 그리고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자살로 판단하면 안 됐던 거였죠. 어 조금 더 세심하게 봐 줬어야지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는데 결국은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2014 년도 그 사실 이전까지는 이 국가수 부검 뭐 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검 감정서라든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의 어떤 희망은 있었는데 이 수사 기록을 보고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정내미가 딱 떨어졌어요. 경찰 수사 그 방식이라든가 국가수 부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 이게 말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어 본인들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뭘 판단하냐면 실제로 이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목을 맸는지 아니면은 음 그 이 사고로 했는지를 모르겠으면은 모르겠다고 부검을 쓰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국가수가 부검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건 정정을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없고 사실 좀 그러니까 계속 부검한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이유. 저는 부검 감정서의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 것을 부검감정에서 쓰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요. 아니, 처음 본 게 아니라, 그렇게, 그걸 또 그렇게 대놓고 쓰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도 전 그 정범신 씨 부검감정서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따위로 부검감정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강연도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봉신 씨 사례를 들고 경찰 수사가 이러면 안 된다. 적어도, 적어도 이 수사가, 변사 사건의 수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로 제가 강연하고 다니거든요. 음, 참, 근데 제가 참 미안한 건, 정범신 씨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는 저한테, 이 증언을 요청을 했어요. 이 행정소송 1심, 1심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어, 거절을 했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로. 사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음, 어쨌든, 상당히 그 돌아가신 분한테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 수사에 대한 거를 다른 사건 외적인 이유 때문에 증언을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참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서울고등법원 행정오부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 변호사로 여기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음, 제대로 잘 하신 거라고 봅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즉 자살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건 사고사, 산재예요. 근데 자살로 몰아가는 거예요. 회사나 회사와 어떻게든 연결된 경찰. 왜? 경찰은 귀찮고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 굳이 이렇게 산재 챙겨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힘이 있는 회사가 반발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현대중공업 같은 거대한.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자본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변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 그나마 서울고등법원 행정오부에서 좀 제대로 판단해 주셔갖고 좀 다행이고, 이 자리를 위해서 정범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음, 오늘 그 녹화를 하는 김에 오늘 저기 사건 발장을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뭐 거기 들으면 출연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근데 아, 그 고의정 사건에서 검찰이 사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사실 또 언론 플레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실 이 뭐라고 하냐면 방송판에서 방송의 이 사건 사고 관련된 부분에 방송하는 패널들 사이에서 도는 그 풍문들은 다라고 하면 상당수는 사실은 고의적으로 흘렸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흘리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솔깃해 갖고 그런 정보가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저도 떠들어대다가 크게 한번 저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정보 출처도 확실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닌데 모르겠어요. 지금 고희정 사건에는 뭐 증거가 있으면 증거대로 가겠죠. 그렇지만은 계속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또 이거를 흘리나?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갔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검찰이 준비를 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고유정 변호사들은 지금 뭔가 막 그냥 막 그 가짜라고 해도 막 달려들고 있는데 한번 9월 2일 날 한번 보시죠. 지금 하는 김에 오늘 실종 3년 만에 변사체, 옆집서 변사체로라고 이 이런 건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어, 이분이 이제 서울 지난 6월 말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빈집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목을 매 갖고 돌아가신 분. 근데 이게 이제 목을 매서 한참 지났으니까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수소문을 했게 유전자 감식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실종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저기 시골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분만 다시 여기에 와서 빈 옆집에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못 찾느냐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대로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3년 전엔 실종사 수색을 어떻게 했길래? 아니 전에 살았던데 옆집에 조금 수색이라도 했으면 금방 찾는 거를 결국 뼈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의 실종 수사 매뉴얼이 뭔가 잘못됐다. 홀리오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참 물론 3년 전에지만은 그렇게 좀 촘촘하지 못해요. 수사력이.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